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진을 했던 탈원전 정책, 이것을 둘러싼 의혹이 세 갈래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기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문건들에서 발견된 북한 관련 파일들 17개, 거기서 또 USB 남북 정상회담 때 건넸다는 USB 안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 그 의혹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조기 폐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 평가도 하기 전에 조기 폐쇄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또 증거인멸하고 이런 의혹,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찰 의혹도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동향을 파악했다, 즉 사찰을 했다, 그런 의혹들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 그 중에서 북한 원전 지원 논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줬다는 USB 이동식 저장 장치, 그것만 공개를 하면은 모든 논란은 종식이 됩니다. 청와대는 그런데 지금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교상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최재성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야당이 명운을 건다면 공개할 수 있다. 야당이 명운을 건다면 공개할 수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아니 국가 경영이 도박판이냐, 도박하듯이 모든 거 다 걸고 하자, 올인하자, 이런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잠시 후에 해드리고, 우선 중앙일보 8면을 보시면은 이슈 산업부 원전 문건 파문에서 그 위에 기사는 대통령 탈원전, 공무원은 북한 원전 건설 공리, 이게 서로 말이 되느냐,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고, 정권을 막 들어서자마자 탈원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겠다? 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문점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아래 기사 보시면 청와대 USB 보려면은 야당 명운 걸어라. 야당은 적반하장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USB가 그게 뭐라고? USB를 보려면은 야당의 명운을 걸어라. 만약에 USB를 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원전 이야기가 없으면은 야당 해체하라,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역으로는 저는 그렇게도 들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정권의 명운이 걸리는 것 아니냐. USB 안에 있는 내용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북한 지원 관련 이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정권의 명운이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 야당도 그것을 공개를 주장을 하려면 야당 명운도 걸어라. 도박판에서 올인하듯이 하자. 자,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권 쪽에서는,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폭발력을 갖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을 내부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재성 수석이 야당의 명운을 걸라, 이것은 이 USB 안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 상황인데, 자,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인물들 중에서도 몇몇 핵심만 이 USB 안의 내용을 알겠죠. USB가 갖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은 정의용, 지금 외교장관 후보자죠.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사로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만약에 청와대 안에서 이 북한 원전 이야기가 다 나왔으면 정의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정의용 그 후보자가 평소에 기자들과 잘 안 만나기로 유명합니다. 거의 말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는 갑자기 기자들을 불러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는데, 김정은에게 준 USB를 미국 쪽에도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정의용의 파트너는, 미국 쪽 파트너는 볼턴이었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청와대 백악관. 자, 그래서 동아일보 6면 보시면은 정의용, 김정은에 준 USB 볼턴에게도 건넸다. 자, 이 미국 쪽에 건넸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했는데, 당시
파트너가 볼턴이었기 때문에 볼턴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용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볼턴은 매파로 유명하죠. 매파로 유명한데 거기에 발전소가 있으면은 과연 이 볼턴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정말 그런 똑같은 USB를 건넸는지 또는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다른 또 부가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USB 건넸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USB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백악관을 오갔던 정의용이죠.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도 USB 메모리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담긴 한반도 경제 구상, 이것을 미국과 공유를 했고 그 안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USB 메모리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 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그렇게 돼 있고 원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USB 메모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여부다. 지금 그 폐기를 했다가 복구한, 검찰에서 복구한 그 파일들, 17개 북한 관련 파일들이 과연 청와대에 보고가 됐느냐.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 내용과 USB에 담은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일 수가 있죠. USB에 담아서 만약에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는 약속을 했으면은 이 산자부가 작성한 그 문건이 USB에 담겼을 가능성, 양쪽의 산자부 문건과 USB의 내용의 연관성, 이런 것도 다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산자부 공무원이 왜 관련 문건을 비밀리에 한급히 삭제했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도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합니다. 함구하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 장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 산자부 쪽은 봐라, 이것은 오히려 개인 아이디어 차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문건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이런 문건은 보통은 외부 관계자와 회의를 할 때, 이것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회의를 할 때 자주 쓰는 문구다.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성해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우선 이 USB 문제로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도 전달을 했다는 이 USB를 왜 국민에게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 민감한 내용이 만약에 그 안에 있어서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면은 발전소 부분만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많다면은 국회 안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을 하고 그 열람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은, 거기 원전 없더라, 이렇게 발전소라는 게 화력, 수력, 지금 정의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의문은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국가기밀이라서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USB와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폐기한 파일, 북한 원전 문건과 연결고리도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세계일보 사면을 보시면 수조대 원전 건설을 실무진이 검토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공무원 출신들은 이것은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해봤지만 이것은 그냥 윗선 지시 없으면,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문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하다. 그리고 많은 기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검토 의견, 이것은 전문가에 의뢰한 의혹이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 추진되던 때 작성을 했고, 기조 반환은 탈원전 정책의 기조
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한 전직 그 고위 공무원이 세계일보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의 문건을 실무선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만들었다가 자체 종결했다? 그럴 리가 없다. 보고서 내용 자체도 상당히 디테일하고 상당 기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검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검토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했다면은 비용이 들었겠죠. 비용이 들었으면은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뭐 공무원이 정리하는데 뭐 파일 17개나 만들면서 정리하는데 국고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외부 전문가 자문까지 그냥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받았다?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았다면 이 검토 의견이 달렸다면은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의혹들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겠죠. 그런데 그 검찰 수사와 병행해서 정치권에서도 야당에서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고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대비를 해야 하고 그 청와대가 엄살단식 못하도록 몰아붙여서 USB를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헛발질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정말 한계입니다. 한계. 헛발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죠. 오세훈 후보가 엉뚱한 포인트를 잡아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이 황당한 그 비유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보고 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6면 아래 기사를 다시 보시면은 오세훈 원전 문건 제목에 V라는 알파벳 V가 있는데 이 V는 VIP다. 그러니까 이 V가 대통령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당에서는 오세훈 코미디언이야?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듣고 지금 인터넷상에 온갖 조롱하는 그런 풍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빌미를 준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공격 포인트를 엉뚱하게 잡아서 야권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여당이 이 시선을 돌려버리는데 이 오세훈 후보가 일조를 해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공개된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문건 거기 제목에 포함된 V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VIP 대통령 이렇게 해석해 버렸습니다. 180514 2018년 5월 14일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 문건 제목입니다. 180514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그리고 V1 1.1 이렇게 있는데 그 V가 대통령이 아니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 문건 작업을 그냥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원들이라면 다 압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버전이라는 얘기죠.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서 새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V자를 붙여서 이렇게 문건을 만드는데 그것을 대통령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민주당이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비꼬고 그렇게 된 그 오세훈 전 시장이죠. 이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버전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국민의힘 수준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전에 또 본인의 지역구 강진구에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서 본인의 선거에서 떨어졌다 아마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성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이 문제도 계속 앞으로 검찰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고소고발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기 폐쇄 그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배공규 당시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지금 임박했는데 다음 수사가 배공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다음 수사는 지금 청와대로 갑니다. 청와대로 가는데 당시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까지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은 그 위선까지 갔습니다. 청와대에 에너지 태스크포스가 그때 설치가 됐는데 그 팀장이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나중에 정책실장을 했죠.
김수현 사회수석이었는데 거기에서 월성 폐쇄를 주도를 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에 달려졌습니다. 자, 최희봉 비서관급에서 수석 비서관으로 올라갔죠. TF 팀장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은 아마 당시 정책실장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턱 밑으로 검찰의 수사 칼날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조기 폐쇄 과정에서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던 청와대 TF, 에너지 정책 TF와 긴밀히 월성 당시 산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협의를 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이 청와대 TF는 당시 문미옥과 기술보좌관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도 이 TF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청와대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없다. 다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입니다. 당시 청와대 TF의 지시와 요청들을 산업부 출신인 산업정책비서관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또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서 산업부 원전 산업정책과로 넘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다시 장관에게까지 배공기 장관에게까지 다 보고가 됐다. 그래서 대전지검 형사오부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죠. 최근 그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청와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사 칼날이 청와대로 가고 있는데, 조선일보 사면 해설 기사를 보시면은 검찰 월성 2호 수사 왕수석, 그때 김수현 파워가 셌기 때문에 왕수석으로 불렸죠. 왕수석 TF 팀장 김수현 향한다. 자, 그때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한꺼풀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전 조기 영구 폐쇄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바로 영구 폐쇄 조치로 들어갔고, 경제성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돌리자는, 원전을 더 가동해야 된다는 산자부 과장에게 당시 배공규 장관이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보고서 다시 써!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다시 쓴 보고서가 김수현에게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조선일보 취재 결과입니다. 김수현이 탈원전 기획 주도했다. 검찰은 이 산업부가 만든 적시 중단 보고서, 너 죽을래? 말 듣고 과장이 부랴부랴 다시 쓴 적시 중단하겠다. 이 보고서가 이 김수현 팀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 북한 원전 문건도 김수현이 지시했는지 관심이다. 자, 이런 기사를 지금 조선일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취재이기 때문에 계속 그 취재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의 핵심, 왕수석보다 더 핵심도 있죠. 대통령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는데 그쪽으로까지 넘어갈 거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의 주요 기사들은 주로 이 원전 관련 기사였고, 일면 톱 기사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입니다. 이낙연 대표연설에서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본인은 곧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대선 가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 대선용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포퓰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외로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도 막 청와대와 여당시 밀어붙이면 계속 백기 투항을 해서 이 홍백기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서 홍결기가 됐다. 홍백기가 홍결기가 됐다. 이런 말까지 들립니다. 오죽했으면 홍남기가 막아섰을까요? 자, 여러 신문에 다 일면 톱이지만 한겨레를 보여드리면은 이낙연은 선별, 보편 동시 지원해야 된다. 근데 홍남기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때 재정이 하수분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재정이 그냥 곳간에서 무조건 돈이 나오느냐, 이거 나중에 다 비조를 남는다, 이런 경고를 해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 이렇게 퍼주기 어떤 재정이 넉넉하면 돈이 넉넉하면 곳간 다 풀어서 뭐 백성들에게 주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곳간을 탈탈 털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선거 앞두고 추경 공식화를 해버렸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에 돈을 지원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양쪽이 지금 충돌을 하는 이 상황이 오늘 모든 거의 대부분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4차 지원금 추경 공식화에 또 홍의 반격. 자,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2월 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